자, 리플 XRP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한 달은 2주간 크게 상승을 하고 다시 2주간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는 조정을 겪었는데요. 자, 새로운 주봉이 어제 시작되었었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아직까지는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통 주봉 같은 경우에는 자, 기간이 있다 보니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자, 이번 주는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자, 매물대를 확인하는 지표죠. 자,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매물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지표를 사용해서 자, 매물대의 현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놨고요. 이걸 살짝 제거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 볼륨 프로파일 상의 가장 큰 자, 가장 두터운 이 부분 여기가 바로 POC 매물대고요. 가장 많은 거래가 있던 가격대입니다. 자, POC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는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고요. POC 매물대 위에 있을 때는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저항을 맞고 지금 뚫어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해낸다면 매물대가 얇아지면서 이 구간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가 좀 두터워지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또 한번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곳을 뚫어내게 된다면 자, SR 플립이라고 하죠. 저항 역할을 하던 이 가격대는 다시 지지 역할로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만 뚫어낸다면 그리고 시장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여기는 좀 쉽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며칠 전 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 발표가 있었죠. 이후 다시 퍼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래서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올려드리는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아마 차트가 좀 변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고요. 자, 제목만 봐도 섬찟하죠. 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단타 수익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만들어집니다. 딱 1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백악관 전략비축 암호화폐 관련해서 기사를 쳐보면 아직까지는 몇 개가 안 나오는데요. 자, 조금 전 보셨던 전략비축 암호화폐 탈락 백악관 보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론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과장이 좀 심하거나 약간 검증이 좀 부족한 그런 내용들을 자극적으로 퍼나르는 그런 언론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중에 있긴 있는데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자, 트럼프 전략 비축 암호화폐 리플 탈락 백악관 보고서. 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직접 백악관의 보고서를 확인을 했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급이 안 되었다와 제외되었다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의미죠. 일단 보고서의 맥락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보고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미국 백악관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웹사이트를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약간 어색한 표현이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45, 47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25년 1월 23일이었죠. 이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자라는 골자로 명령을 내렸고요. 그 명령 중에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실무 그룹을 설립을 하고 조금 전 설립한 이 실무 그룹이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죠. 이것 때문에 7월 30일 날
이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비축 자산의 잠재적 생성 및 유지를 평가하고 쭈쭈쭉 있죠. 자, 압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비축 기준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7월 30일 날 나온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고서고요. 자, 이 보고서의 내용 꽤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부분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런 보고서를 제가 번역 프로그램 돌리고, 그리고 자, 요즘엔 필수죠. 자,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맥락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본문을 찾아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까지 AI 같은 경우는 오류가 많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손을 필터링을 거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사족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맥락을 봤을 때 이 보고서의 성격과 목적을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자, 권고사항을 담고 있고요. 자, 아까처럼 탈락됐다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이 129회나 언급이 되었고요. 기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이더리움도 언급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자,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언급이 되었고요. 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의 예시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 체인링크와 유니스왑도 예시로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포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펌핑 나왔다가 아니다 이러면서 조정을 받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자, XRP는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언급된 암호화폐들은 각각 특정 기술이나 특정 영역의 예시로 사용되었던 거고요. 자, 크립토 리저브, 자, 비축과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전에 발표한 크립토 리저브, 이 스톡 파일 같은 경우, 자, 리저브 스톡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XRP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리플 회사는 암호화폐 발전 역사의 맥락에서 2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사와 같이 XRP가 탈락했다라든지 제외되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고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자면은 XRP가 이번 정책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겠죠. 또는 XRP가 이번 보고서에 기술적, 정책적 예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실무진과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비축 자산을 선정을 한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비축 자산의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자산이 언급된 다른 자산만 비축 자산으로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비축 자산화 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국가가 인정한다,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죠. 자,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즉, 자, 미 정부 비축 자산의 의미와 XRP 미 채택 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비축 자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구조와 의미부터 파악을 할 겁니다. 미 정부의 비축 자산으로는 자, 이중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 2개의 별도 비축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비트코인 전용과 기타 디지털 자산, 이렇게 2가지 구조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먼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처럼 장기 보유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그리고 몰수된 비트코인과 예상 중립적 추가 매입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살 수도 있는데 판매 자체를 일단은 금지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국가 차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에 반해 일반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해서는 자, 이건 예전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추가적인 매입보다는 자금 조달이나 몰수 자산만 일단은 그렇게 가능하고, 추가 매입은 그래서 일단 불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관리 결정하고 필요시 매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전략 비축 자산 포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은 국가적인 승인에 해당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정당성을 제공을 하죠. 지금 현재 XRP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국가가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정부가 얼마나 보유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시장의 유통량이 감소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올라가죠. 자, 그리고 기관 투자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채택 자체가 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ETF 승인을 가속화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급이 안 된 거와 자, 미채택됐다, 제외됐다, 이거는 다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XRP만 미채택이 됐을 경우에 이 펀더멘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기관 투자에 대한 지연도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에 대한 지연이지 금지나 제한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대선 자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로비를 했겠죠. 그런 비용이 좀 아깝게 됐다. 그리고 초기에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제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 약세도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정부 비축과 무관하죠. XRP의 주요 가치는 이 리플넷 이 ODL 서비스에서 나오고요. 자, 17억 명의 은행 서비스, 이 미접근 인구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제공하죠. 2025년, 자, 올해만 하더라도 리플 ledger에서 1.3조 달러의 국경 간 거래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300여 개 이상의 기관이 40여 개 국에서 리플넷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죠. 부탄, 팔라우 등 중앙은행들이 XRP ledger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CBDC 상호 운용성에서 XRP의 브릿지 통화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는 알고 있죠. 기술적 우위, 자, 빠른 거래, 그리고 굉장히 싼 수수료.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XRP 같은 경우 기업 채택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자, 미국은 CBDC를 반대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CBDC를 준비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에서 XRP 활용이 증가할 겁니다. 중앙은행들의 국경 간 결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상황이고요. 또 디파이 생태계 확장에 대해서도 자,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라든지 RWA 이 자산 토크나 이 플랫폼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죠. 자, 따라서 비축 자산이 미포함된다. 자, 이거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타격이 당연히 이거는 없을 수 없겠죠. 그리고 투기 자본들이 어쨌든 이탈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장기 건전 자본 비율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왜냐하면 XRP의 핵심 가치, 이것들은 변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이 펀더멘탈 관련해서도 물론 정부 비축 자산에 포함되면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자, 기술적 우위와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CBDC 상호 운용성 관련 기업 채택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단기적 실망은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에는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XRP가 포함이 안 돼서 실망하는 부분과 이 전체 상승 효과를 분석을 해봤을 때 어쨌든 미채택에 대한 실망으로 단기 실망 매물로 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이 상관관계와 이 자산 클래스 전체의 제도적 승인 효과 때문에 이 개별 자산의 단기적 실망감보다는 훨씬 큰 이 구조적 변화로 이 상승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전체 시장 호재죠. 이게 실망을 압도하면서 어쨌든 XRP도 자체 펀더멘탈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대비 383% 자, 증가한다면 이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5% 이하로 떨어질 것을 가정해서 나온 수치인데요. 자, 정부가 승인을 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감소를 하면서 알트코인 상승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불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호재입니다. 비록 XRP가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자 언급이 안 되었다와 제외되었다는 분명히 다른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은 현재 CBDC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CBDC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리플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낼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도중에 다시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상승력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자 눌렸다가 다시 상승한다. 자 이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XRP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XRP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고민할 시기는 아닙니다. 물론 준비는 하셔야 되지만 지금 본격적인 매도 시기 자 XRP는 중장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형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8월, 9월, 10월 자 굉장히 중요한 달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월은 소송이 종료될 수 있는 그리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9월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고요. 특히 빅컷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10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죠. 현물 ETF의 승인 마감 기한입니다. 이때는 ETF 승인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자 승인이 나온다면 이것은 XRP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엄청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빅 이벤트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까지는 2달 이상 남았죠. 최소 이때까지는 들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금이 필요하신 분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가격이 좋을 때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자 매도에 대한 고민 제가 대신 해 드릴 거고요. 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거냐면요. 리플 XRP 홀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단타 꿀팁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 자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조금 힘들었는데요. 뉴턴 프로토콜 제가 아까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504원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555원에 매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자 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못 가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매도가 변경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변경시켜 드렸냐면 이거는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낼 때 문자가 잘 가는지 제 전화번호도 등록을 시켜서 항상 보고 있고요. 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자, 이 영상 촬영한 게 저녁 6시 52분이었습니다. 자, 키움증권 주식 아이콘도 있죠. 자, 주식도 제가 가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저도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죠. 코인 투자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일단 잠깐 영상 촬영분 잠깐 보시면요. 아까 오후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있었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제 추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백일의 기적 22일차 8월 5일 오늘 인증 영상, 자, 수익 인증 영상은 아무래도 내일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매도가 변경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보시면 오후 5시 8분이었죠. 이때 매도가 안내를 다시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매도가 안내 드린 후에 근처까지 갔었는데 매도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악화된다면 다시 매도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자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뒤에 내용은 뭐 생략하고요. 자, 제가 5시 좀 넘어서, 자, 이때였죠. 이때 결국은 매도가 변경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갈 듯 말 듯 하더니, 자, 결국은 다행히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새벽까지는 더 지켜볼 거고요. 대신 제가 매도한 기준은 어쨌든 최소한으로 잡아서 535원에 매도한 것으로 수익 인증 영상은 제가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35원, 자, 매도 완료가 되었고요. 자, 새벽에 조금 더 지켜보고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새벽 대응 관련 영상은 내일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막 수정을 했는데요. 100일의 기적, 자, 오늘 22일차까지 뉴턴 프로토콜까지 해서 504원에 매수해서 535원에 매도가 되었죠. 자, 물론 6.2% 수익률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닌데요. 어쨌든 장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안전하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할 수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원칙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늘 수익은 한 60만원 정도 되고요. 자, 100일의 기적은 50만원으로 22일차가 됐을 때 이렇게 1090만원까지 키웠는데요. 물론 개인차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매도 매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중에는 매매를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개인차들이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안전하게만 진행하면은 손실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2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날 시작을 했죠. 지금 31일까지 진행하는데 31일차까지 진행하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상보다 굉장히 수익이 빠른 편이었고요. 아마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되면은 아마 더 크게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0일의 기적은 무료고요. 시청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100일의 기적은 신청하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간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자, 대기하시는 동안 소통방에서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대기하시는 동안 단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수익 내시다가 순서가 됐을 때 100일의 기적 정식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100일의 기적이 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바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100일의 기적은 현재 2차 진행 중이죠. 보시는 것처럼 3차 200분도 빠르게 마감되었습니다. 4차도 곧 마감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리플 마무리 매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나중에 리플 최종적으로 마무리 매도 하실 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